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 박사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일 아까 흥미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사기업하고 공기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보기관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공기업은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 ESG라는 거를 두 측면으로 나눠서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조직 관리라는 측면, 그러니까 관리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그 업무 과정,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ESG라는 것과 그다음에 본업을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생산하거나 이럴 때 ESG를 적용해야 되는 거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 답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 공기업은 부채가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주택 지어라 뭐 전기값 내려라 원전 안 한다 사고를 치다 보니까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관리라도 잘해야 됩니다. 아까 비슷한 토론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ESG를 왜 잘해야 되냐면 이거라도 잘해야 국민들한테 뭐 면이 서는 겁니다. 이것까지 못하면 본업도 적자가 100조 쌓이고 LH 100조 한전도 무지막지하고 수자원공사도 4대 강사하면서 18조 이게 뭐 10조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정부 부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 부채, 가계 부채만 나오는데 사실 공기업 부채가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지방 공기업의 또 부채까지 치면은 이건 사실 드러나지 않은 빙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ESG라도 잘 못하면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 ESG라도 잘 해야 평가라도 잘 받아야 이게 이제 좀 트레이드오프가 상쇄가 돼서 좀 국민들한테 욕을 덜 먹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00년도에 엔론 사태 터진 다음에 그러니까 영미식의 금융자본주의가 센 나라가 떠오르는 중국을 비롯해서 제조업 자본주의가 센 나라를 계속 시비 거는 게 ESG입니다. 배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좀 싸게 물건 줄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사사사 공정무역이니 착한 기업이니 뭐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계속 본업에서 이게 귀찮게 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크는 나라는 선진국에 수출을 하려다 보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걸 맞추려다 보면 이게 본업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본업에서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엔론 사태 터지고 미국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회계 투명성 강화해라.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윤리 경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은 관리 측면에서도 두드려 맞고 본업에서도 두드려 맞고 양 측면에서 다 두드려 맞으니까 사기업은 잘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왜 안 하느냐? 정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름에 에어컨 26도 이상 틀지 말라고 하면 제일 잘 지키는 게 공무원입니다. 이것만큼 인바이러먼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그 다음에 심한 데는 이면지 쓰라고 이제 요즘에는 종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아니면 시장이 그냥 명령 한번 내리면 칼같이 듣습니다. 그만큼 인바이러먼탈 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고 나오냐면 평가 지표에 아까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평가 지표에 이게 ESG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미 내부감사, 상부감사,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직기강실 이런 데서 끊임없이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ESG 이게 저기 하지 않아도 감사받다 보고 뭐 공직기관 거기에 안 잡히려면은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ESG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평가 지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시작하면 아마 정부기관들 잘한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본업에 있어서는 잘했습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할 때 기업인들이 제일 아까도 개회식에서 회장님 규제 완화 말씀하셨는데 규제 완화라고 할 때 그 규제 완화 이렇게 내용 들어보면 다 사회적 규제 풀어달라고 합니다. 환경 규제 풀어달라. 그러니까 전부 다 ESG에 해당하는 거 풀어달라고 그러지. 자기네 돈 버는 거와 관련된 거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이 기타 비용 나가는 거 좀 줄여달라고. 그것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 뭐 발톱 밑에 가시다 그런 식의 얘기하지. 예. 그래서 그런 규제는 누가 하는 거다 보면 정부가 가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가하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는 약할지 이게 안 된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미 본업인 정책에서 ESG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안 한다는 얘기는 평가 방식의 문제지. 그래서 평가를 들이대면 잘 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 방향을 보면 그래서 정부 조직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본업 수행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 평가 지표에서 ESG 그 집어넣으면 아마 자기네가 했던 거 포장 잘해가지고 보고서 쓸 겁니다. 그럼 잘한다고 나올 것 같고요. 공기업은 지금 관리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기업은 본업이 약합니다. 본업이 약하니까 뻘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관리 측면은 이제 충분히 that's enough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업 수행하는 데서 ESG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얘네가 이 빚을 안 갚는 게 소셜을 한 건지 인바이러먼트를 한 건지 한번 보자라고 그런 거죠. 이게 한전 같은 것도 지금 저번에 원전 안 하고 그랬는데 야 원전 끊고 석탄 떼는 게 인바이러먼털이냐 라고 한번 들이대면 한전이 ESG 점수가 높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미세먼지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온 국민이 그때. 그러니까 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걸 본업으로 보느냐 본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 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공기업은 본업 측면을 좀 강화시키고 정부는 관리 측면에다가 지표를 좀 도입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업은 그냥 지금 유지해도 이미 짜여진 그 시스템 하에서 돌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이 ESG 그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셜, 장애인 목표로 고용하면 보조금 줄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회사라는 게요. 제도의 발전사를 이렇게 보면 주식회사를 영국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소셜 펑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본, 정부 예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운하를 파야 되는데 왕의 돈도 모자르고 제일 부자인 개인의 돈도 모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운하를 팔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특허로 이거를 특별 허가를 내줘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미 정부나 개인이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을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이미 그 탄생 자체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돈만 벌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수출을 안 해가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수출을 안 해서 달러를 확보 못했으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났죠. 환율을 어떻게 방어합니까? 그러니까 환율 방어라는 국민 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회적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하고 있는데 더 하라고요? 그런데 이 소셜이라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셜이라는 걸 가해다 보면 장애인 고용하라, 뭐 고용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업이 능률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 능률성이 저하돼가지고 돈 제대로 못 벌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글로벌 시스템 하에서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정 수준은. 그러니까 기업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공기업이나 정부는 아까 취약한 측면 하나는 본업에서 약하고 하나는 관리 측면에서 약한 거를 지표를 도입하고 본업에다가 이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은 사기업, 공기업, 정부 세 영역이 조금씩 더 이 ESG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사회자로 돌아와서 우리 유 박사님께 한 10분 남았는데 편하시게 하실 말씀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충분하니까 뭐 나온 내용이나 아니면 아까 못다 하신 말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저 뭐죠? 그 질문하신 거하고 제가 성함 임혜경 임 박사님 예,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시청의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한 10년 전부터도 독일의 뭐 벤츠나 BMW의 베어링을 제가 이제 납품하는 그러면 한국 기업에서 그 베어링 하나 납품하려고 해도 다큐멘트 서류가 이렇게 많고 붙었었거든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실무자들이 왜냐면 어린이 학대 안 했다, 뭐 이게 저 어느 나라 저 원산지가 어디다. 그래서 전부 이게 굉장히 그 룰들을 이미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했기 때문에 서류 다 챙겨가면서 그게 ESG라는 용어가 잘 몰랐을 때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수출입하는 회사들은 전부 나름대로의 그 룰 같은 걸 지켜갔던 게 이게 오늘날 용어가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실제 이제 많은 분들 실제 미국 쪽에 밝은 분들은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ESG 잘 안 쓰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여전히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용어를 몰라도 이미 수출입 하는 회사들은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내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관계 없거든요. 내수하는 중소기업이 뭐 ESG가 뭔지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수원시청에 계신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관내의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주랬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 나 박사님 말씀하신 생활형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아주 쉽게 하는 뭐 ESG 해가지고 몇 개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경영학 석사가 영어로 그러니까 석사니까 마스터 of 그다음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경영학 석사는 원래 경영학에서 경영학은 원래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게 이제 미국의 저 대기업들이 하도 그 뭐 록펠러 같은 사람들 뭐 강철한 카네기 뭐 JP 모간 아주 그 뭐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대공황 터졌을 때 대기업 때문이다라고 해서 민심이 막 분노의 포도 이렇게 엎어지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이제 윤리 경영 이런 게 사실 미국 기업이 아주 사악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경영학 쪽에서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안 쓰고 피터 드러커 책에 의하면 이제 경영학 석사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해갖고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란 관리 또는 이런 용어를 쓴 데가 행정학이잖아요.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은 이미 이걸 다 피해갔다네. 그리고 왜냐하면 매니지먼트 그러면 지배하는 이런 되게 거부감이 들어요. 그게 좀 민주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사실 행정학은 이미 일찌감치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공공 관리 또는 공공 행정을 public administration, 어드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경학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보는 게 제가 수원시청의 공무원이라면은 이미 수출입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뭐 감나라 밤나라 할 실력도 안 되고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수원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수원시에서도 이게 전부 다 이제 계속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뭐 기업 유치하고 하려면 어딘가는 수출입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뭘 알아야 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저는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행정이 위에 이렇게 전체를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MBA를 그러니까 ESG 경영을 부분 집합으로 품는 이게 아마도 타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정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블릭 안에 뭐 비즈니스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도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너무 커버리면 정부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되게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국가의 룰도 좀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제가 이제 이쪽 수원시장이나 이런 분들 입장이라면 그래서 ESG 행정으로 SDG 가지고 전체 얼개를 잡고 왜냐하면 17개 목표에 거기에도 ESG가 다 들어가 있고 하나 더 경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SG만 하면요. 뭐 이게 전부 함께 잘 살아요 이렇게 되면은 성장,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그래서 경제 성장, 왜냐면 성장을 안 하면 그러니까 1%를 해야 예를 들면 일자리가 뭐 옛날 저희 때는 막 6, 7만 명이 경제성이 1%예요. 근데 디지털화 된다면 겨우 2만 명, 뭐 3만 명밖에 일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 막 10% 고도 성장할 때 60만 명 일자리인데 뭐 대학 졸업자 해봐야 20만, 30만밖에 안 될 때. 그러니까 직장 골라서 갈 때고요. 근데 지금은 졸업자는 이렇게 많은데 뭐 3% 성장해봐야 뭐 일자리 6, 7만 개 나와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경제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들에서 그래서 어쨌든 와꾸는 그렇게 짠 다음에 딱 수출입은 아니더라도 그럼 생활형이나 해서 이렇게 캠페인하고 개몽해가지고 좀 더 뭐 그렇게 하고 또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뭐 수출입하는 회사들은 이제 이런 뭐 상공회의소나 뭐 기관 전문기관들이나 이쪽에 뭐 이제 뭐 경기도 행정 이런 뭐 경영행정 쪽이나 대학 쪽이나 해서 의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모델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표와 마무리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가 모체가 돼가지고요. 최소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 ESG 연구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인행정학회에다가 하부 연구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ESG 연구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냥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구회장은 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그 분과위원회 연구회 회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제가 조금 더 이끌어가 볼 생각인데 계속해서 제가 좀 연락을 드리더라도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4세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